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상담 요청을 주셨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지금 요청하신 분 편에서 최대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나서 형사님이 먼저 고소인을 소환해서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해자 측을 소환해서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보통 어느 경찰서에 수사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연락을 받으시면 형사님이 나오라는 날짜에 당장 나가셔야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나가시는 게 좋은데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나가서 진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진술한 다음에 경찰 단계에서 형사님이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님께서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종결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고소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담당 검사님께서는 형사님이 수사하신 기록을 보시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가해자를 불러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경찰이 조사한 내용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추가 조사 없이 그 기록을 가지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재판 청구를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판사님이 계시는 법정에 나가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보통 1심, 2심, 3심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피고인이나 검사님이 나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2심이 진행되고요. 또 2심 결과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불복을 하게 되면 3심이 진행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준비해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그 내용 안에 어떠한 주장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형사님께도 내가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나가서 조사받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정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떠한지를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선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시더라도 꼭 조사받기 전에 상담은 한번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서 조사를 받으셨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서 뒤늦게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검토를 하면서 경찰서에 나가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진술하게 되면은 진술이 부정확할 수 있고 또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는 기본적으로 1회가 이루어지고요. 조사 마친 후에 만약에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의자를 함께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피의자만 한 번 더 불러서 2회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번 조사를 받을 때 2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동석했던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조사가 7, 8회씩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게 되면 경찰관이 맞은편에 앉아 있고 변호사는 내 옆쪽에 앉게 됩니다. 경찰관 앞에는 컴퓨터가 있는데요. 질문을 하면서 컴퓨터를 치고 또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을 들으면서 그것을 경찰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가 끝나면 작성한 서류를 복사를 해서 나에게 주는데요. 그걸 검토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적혀져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되면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지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서가 완성이 되면 경찰이 그 원본을 수사 기록에 편철해서 같이 검찰청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가시게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 내 이름, 주소, 그리고 연락처, 병역 관계, 그리고 재산 관계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다음에 이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순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잘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진술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또 미리 정리를 해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진술을 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하고 배치되는 그런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에 확인을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근데 만약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함부로 대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다 또는 나중에 증거 관계를 확인해보고 제출하겠다 또는 추가 진술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천천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형사님의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형사님께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답을 듣고 생각이 바로바로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진 후에 그에 대해서 천천히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얘기를 하면서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는 꼭 상담을 해보시고 진술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때 영상 녹화 제도가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 등의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진술을 했는데 그대로 적혀져 있지 않거나 또는 내가 진술을 했는데 빠져 있거나 이런 내용을 나중에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가실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하시는 편이 좋고요. 만약에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제가 동행해주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했다. 또 내 편이 옆에 있어서 되게 든든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혼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님이 약간 강압적인 어투로 질문을 많이 하고 몰아가는 식의 그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변호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오늘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변호사들이 동석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조서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서 수정함으로써 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건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서 많이 경황이 없고 또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오늘 상담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